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은 없을 것이다. 영국의 과학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마다 독감처럼 찾아와 수천 명 이상의 사망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염이 일상처럼 번지는 시대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치료제입니다.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먹기만 해도 증상이 완화되는 코로나 치료제가 몇 달 안에 상용화됩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미국 FDA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것은 길리어드와 일라이릴리, 니제레논의 정맥 주사제입니다. 하지만 이들 치료제는 병원에 입원해 주사로 투여해야 하고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은 복용 편의성이 높고 좀 더 신속한 먹는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먹는 치료제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다국적 제약사인 머크입니다. 일찍이 코로나 백신 개발을 포기하고 경구용 치료제인 몰루피라비르 개발에 집중해 유의미한 임상 결과를 얻었습니다. 머크는 이르면 9월 3상 임상시험 결과가 나올 것이라 전망하는데 임상시험이 끝나면 FDA 긴급 승인이 즉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정부는 FDA 승인을 전제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3,800억 원 규모의 선구매 계약을 마쳤고 우리나라도 선구매 예산 약 500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머크의 뒤를 쫓고 있는 제약사는 로슈입니다. 경구용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를 개발했던 로슈도 현재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하고 바이러스 노출 후 예방요법제 사용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분야에서 자리를 잡은 화이자도 경구용 치료제의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3사 가운데 가장 더딘 임상 일상을 진행 중에 있지만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연내 치료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화이자나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이 각광받고 있지만 생산이나 유통 등 여러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는 이제 어느 약국에서나 구할 수 있을 만큼 생산과 유통이 쉬워야 하고 저렴해야 하며 알약 형태로 쉽게 삼킬 수 있어야 한다고 의료계에선 이야기합니다. 과거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처럼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방역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우입니다. 해외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 상황을 짚어봤고 이번에는 그렇다면 국산 이 경구 치료제 언제쯤 개발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성장기업부 김수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현재 이 코로나 치료제 하면은 미국의 이제 렘데시비르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셀트리온, 레키로나주 이 정도가 지금 좀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개발자들이 먹는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기존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렘데시비르나 레키로나주 같은 경우는 주사제입니다. 이제 레키로나주를 보시면 뒤에 주라는 글자가 붙어 있잖아요. 네. 이러면 이제 주사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주사제의 되는데요. 주자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레키로나주라고 안 하고 레키로나라고도 맞습니다. 있던데. 네, 그래서 거군요. 레키로나라고 해도 되고 레키로나주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경구용 치료제는 주사가 아니고 알약이나 캡슐형으로 이제 직접 입을 통해 먹는 제형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이게 뭐가 좋다, 꼭 이게 낫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그냥 먹으니까 주사를 놓는 것에 비해 좀 사용이 간편하고 주사를 놓다 보면은 이제 바늘이 살을 뚫고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감염 위험도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낫겠죠. 예. 그리고 이제 혈관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알레르기 반응 같은 부작용이 조금 적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범위하게 쓰이는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의 경우 부작용 논란이 있다 보니 새로운 제재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심리도 어느 정도 적용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효능 면에서는 뭐 큰 차이는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편리한 건 좀 분명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일단 감염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먹는 치료약 같은 경우는 당장 그렇죠.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변 같이 그렇죠. 친구들하고 나눠 먹고 이게 가능해지는 시대가 되는 그런 네. 것 같은데 이 국산 치료제 개발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입니까? 사실 이게 개발이 어디까지 진행됐다라고 하기는 약간 어려운 것이 네. 임상시험은 전부 다 이제 그 임상시험 결과만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 3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국내 제약사들은 해외 제약사들보다 약간 뒤처져 있는 상황 혹은 기존 1 이상 경과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게 약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게다가 이제 코로나 특성상 경증 환자들 주변에 좀 있으셨나요? 그 보면은 그냥
격리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크게 위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굳이 이제 뭐 치료가 필요 없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격리를 안 하시는 그런 큰 병원에 가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증 환자에게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예. 지난달 기준으로 국내에서 임상 시험 중인 국산 경구용 치료제는 총 7개인데요. 해당 치료제를 개발 중인 회사는 유덴 테라퓨틱스, 대웅제약, 동화약품, 부광약품, 신풍제약, 엔지캠 생명과학, 크리스탈 지노믹스입니다. 굉장히 많은데 네, 많은데요. 네, 예. 속도를 내고 있는 곳들을 조금 꼽아보자면 대웅제약, 코비블로, 부광약품 레보비르, 엔지캠 생명과학의 EC18 정도입니다. 이 회사들 모두 이제 제가 이제 취재를 해봤는데 네. 선뜻 막 우리가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약간 조심스러운 그런 그렇습니까? 반응들이었습니다. 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 지난달 27일에 이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다면서요. 네,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그 임상, 이상, 2비상 탑라인, 그러니까 탑라인이라고 하면 유효성이나 안전성 등 임상 성공 여부를 알 수 있는 주요 지표를 이야기하는데요. 예. 이 발표 내용을 보면 임상 목표가 있어요. 증상이 개선되기까지 걸린 시간. 즉 코로나에 걸렸을 때 이제 증상이 얼마나 빨리 좋아지느냐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위약을 먹은 환자와 해당 치료제를 먹은 환자의 그 빨라지는 시간이 각각 8일, 7일, 하루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약간 아쉬운 결과였죠. 예. 그래서 다만 50대 이상 경증 환자의 호흡기 증상 개선에는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관계자 이야기 잠깐 들어보시죠. 가능성을 확인은 했었거든요. 50대 이상의 환자라든가 호흡기 질환 관련된 증상에서는 유의성이 좀 그나마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일단은 그 한 8월 말 정도까지 저희가 추가 분석을 하려고 해요. 모든 경우는 아니고 일부 경우에서는 나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달 말 추가 분석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먹는 치료제 개발사 부광약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네, 앞서 이야기했던 대웅제약의 경우 이제 알약 형태인데요. 부광약품은 제가 알기로 캡슐형 제제입니다. 네. 이런 최근 임상 이상이 완료됐다고 발표를 했고요.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지난 5월에 발표한 탑라인 결과만 보면 목표로 삼았던 바이러스 음성 전환율, 그러니까 이 말이 바이러스가 양성에서 음성으로 나오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아직은 있었습니다. 네. 단 위약을 먹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 약을 먹은 사람들을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는 감소했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혈압 환자인 경우 그런 경향이 조금 더 두드러졌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8월 중에 나올 최종 결과에 대해 매우 촉각을 세우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분석 정리가 변수가 많아서 아직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조금 주목할 점은 이 부광약품의 물질이 항바이러스제라는 겁니다. 예. 독감 치료에서 게임 체인저가 됐던 그 타미플루 기억하시죠? 예. 그게 항바이러스제인데요. 항바이러스제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제 독감에 걸렸을 때 바이러스 자체를 없애는 약과 이제 독감에 걸리면 뭐 콧물도 나고 기침도 나고 그러잖아요. 예. 그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개발 중인 약들은 증상만 완화시켜주는 정도인데 요거는 항바이러스제다 이런 의미입니까? 일단은 증상 완화제들이 있고 항바이러스제가 있는데 네. 증상 완화제 중에서도 항바이러스 효과가 임상에서 발표된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항바이러스제 자체로 개발된 거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주목할 만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레보비르라는 이 약은 증상만 완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자체를 없애주는 네. 약이다라는 건데 그렇죠. 대웅제약하고 이제 부광약품 이렇게 두 곳을 지금 짚어봤고 네. 여기에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도 곧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취재 결과 곧 빠르면 8월 중순에 발표한다는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었는데요. 예. 5개월 넘게 사실 임상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곧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여기는 뭐 전망이 되는 게 있습니까? 여기도 아직 이 굉장히 말씀이 꺼리시더라고요. 그런 조금 부분들은 조심스러운 좀 입장이라고 합니다. 알 수가 없군요. 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임상 이상에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분명하지 않지만 네. 뭐 성과가 있다 없다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좀 오가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개발 더 진행이 잘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산 치료제 개발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뭐 기대감이 좀 없는 건지 그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이상을 진행할 때 이제 여러 변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3상까지 가봐야 아는 게 치료제긴 하거든요. 예. 현장에서 코로나 치료하는 분들도 우리가 2상까지 봐서는 알기 어렵다. 3상은 무조건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예. 일부 임상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는 아닙니다. 임상 시험에 있어 주된 평가 지표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해도 부가적인 개선,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 농도가 위약군보다 감소했다던가 특정 집단에게 효과가 있다거나 하면 그 부분에 맞춰서 임상 3상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자격이 충분하다면 3상을 건너뛰고 이상 결과만으로 우선 시판이 가능한 조건부 허가도 가능합니다. 물론 유효성, 안전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임상을 중단해 실패하기도 합니다. 최근 녹십자 혈장 치료제가 3상에서 중단을 선언해서 파장을 좀 일으킨 바 있는데요. 예. 이러다 보니 임상 결과를 앞두고 국내 제약사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사실 이 약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막 10년씩, 20년씩 걸려야 되는데 이거를 코로나라는 긴급한 상황에 있어서 빨리 개발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 어떻게든 국산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기대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완전히 안 되겠다 싶으면 임상을 바로 중단하면 되는데 약간의 실마리와 가능성이 보이고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계속 시도하게 되는 거죠. 예. 네, 3상이 끝나지도 않은 지금 이제 당장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임상 결과를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 해외 같은 경우는 이르면 올해 안에도 네, 맞습니다. 경구형 치료제 네. 좀 찾아볼 수 있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수 없다. 불투명하다고 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성장기업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